네, 돌아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여름에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었는데 저희 아들이 계속 목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이스크림 못 먹는데 제가 몰래 사 먹었는데 뭐 하겠나 싶어서 좀 참고 있었다가 아이가 조금 괜찮아질 때쯤에 아이스크림을 한번 사봤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이 토요일날 그 어린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제가 일부러 같이 먹으려고 샀는데 그 아이들의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쿠앤크 맛있는데 너무 달다면서 그래서 많이 남아서 제가 먹으려고 합니다. 너무 맛있네요. 얘기하다가 당이 떨어지면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네요. 그림을 이제 거진 이제 강변을 이제 다 표현하고 이제 뚝에서 떨어지는 물도 다 표현을 하고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전화가 왔었죠. 전화가 와서 어린 친구가 놀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진짜 오늘 스터디 쉼터에서는 한 번도 친구들 온 적이 없었으니까
또 혼자일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스터디 쉼터에 친구들이 올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오늘 또 보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진짜 적적했는데 비도 오고 혼자서 여기서 막 그림 그리고 있는데 온다고 하길래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놀러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가 다 그리고 갈 쯤에 그랬을 쯤에 이제 그 행동대장 친구가 먼저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해서 둘이 이번거리니까 이모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보더니 막 딴지를 거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하다 보니 뭐 그림에 대한 칭찬도 해줬지만 걔는 이제 친함의 표시죠. 장난으로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창문도 이거 안에 창틀을 안 그렸네요 하면서 맞다 이모가 눈이 안 좋아서 그랬었어야 되는데 네가 찝어줘갖고 고맙다 하면서 그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뭐 이상하다는 곳은 또 이렇게 수정하고 그런 식으로 또 뭐 그림을 완성을 했죠. 완성을 하고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그리는 거 아니다면서 너도 내 나이 되면 나보다 더 잘 그릴 거야. 난 지금 몇십 년을 살았지 않니? 좀 그렇게 이제 그 아이랑 좀 소통을 하고 있으니 이제 두 번째 아이가 오는 거죠. 와서 이제 인사하고 했는데 또 그림을 보고 몰래 하니까 그 먼저 온 행동대장이 그 친구 보고 이모 그림 진짜 잘 그린다 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야. 그래서 너 아까 전에는 나한테 딴지 걸었잖아 하면서 그런데 이 친구 오니까 또 잘 그린다고 또 칭찬해 주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제가 이제 그리는 것을 보니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고 싶은 풍경을 검색을 해라. 검색을 해서 그림을 따라 그리면 된다.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니 그 행동대장이 그림을 고르더니 그 해변가에 야자수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지. 뭐 반이 이제 바다 풍경이죠. 바다 하늘 약간의 그 모래가 있고 그 다음에 야자수 한 그루가 있는 그 그림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릴 기세라서 그렇게 있으니 행동대장이 오빠 데리고 오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둘이 여기서 그림 그리고 잘 있을 수 있겠지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있길래 지금 이 시간은 그 스터디 쉼터 하는 거라서 외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 들어와서 같이 뭐 활동할 수 있으니까 문은 누군가가 오면은 꼭 열어줘. 이 시간까진 열어줘야 돼 하면서 그렇게 당부를 했고 저는 이제 아이에게 향했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와준 것도 너무 고마워서 점심을 무얼 먹일까? 아마도 뭐 점심을 물어보니 뭐 죽 먹었다고 하던데 배가 고플 텐데 아이들이 무엇을 사주면 좋을까? 떡볶이를 해야 될까? 아니면 뭐 어디 뭐 김밥을 사와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이 너무 되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좋을까? 옛날 같았으면 뭐 너희들이 알아서 점심 해결해 뭐 편의점 가서 뭐 컵라면을 사 먹든지 뭐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점점 회차가 늘어날수록 이제 좀 저도 이제 정말 소중한 친구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뭐라도 좀 먹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요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고, 저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데리고 이제 오는 길에 마트에 들렸죠. 들려서 그래 어차피 빵도 좀 남아 있는데 사무실에 햄은 뭐 제가 김밥 먹으려고 얼려놓은 햄이 미리 있지만 그래도 뭐 새 거 사서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햄이랑 치즈를 샀어요. 치즈를 사서 와서 이제 도착을 하니 아이들이 열심히 이제 그림 거진 다 그렸더라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단순하게 그렸습니다. 바다, 야자수나무 이렇게 순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희들이 이렇게 그린 거 보니 너무 뿌듯하다. 제가 이제 계획한 이 활동에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빨리 뭐 좀 먹이고 싶어서 일단 제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죠. 아이스크림 원래 낱개로 사려고 했는데 그냥 한 통에다가 이렇게 같이 떠먹는 그림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먹었던 그 아이스크림 사왔습니다. 사서 고스란히 이제 냉장고에 넣고 이제 햄과 치즈 사온 거를 꺼내서 샌드위치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잼도 바르고 케첩도 뿌리고 햄도 굽고 뭐 야채 들어간 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채는 안 들어간다, 햄이랑 치즈만 들어간다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굽고 뭐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만들기 전에 이제 그 행동대장이 치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즈를 한 장 줬는데 한 장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2장을 주고 일단 먹어봐라 하면서 너무 많이 먹지마, 샌드위치 먹을 거니까 치즈 너무 많이 먹지마 하면서 샌드위치 만들어 주니까 행동대장이 굉장히 맛있게 먹더라고요. 맛있다 하면서 막 그날 근데 이렇게 식빵 하나를 이렇게 반쯤 잘라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줬는데 그걸 한 3-4개 먹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저도 하나 먹고 다른 친구도 하나를 줬는데 맛있다고는 하는데 표정이 맛있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먹고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없었구나 이렇게 느꼈고, 행동대장은 굉장히 맛있다면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거진 마지막 타임에 행동대장이 잼이 좀 적다고 잼을 발라달라고 했는데 제가 적게 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항상 주면 뭔가 모자라는 친구입니다. 뭐 과자를 하나를 줘도 2개를 먹어야 되고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잼을 너무 듬뿍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떨어뜨리면 되는데 그래도 받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 마지막 그 입에 넣을 조각을 먹고 이제 다 먹었으니 이제 아이스크림을 제가 이제 먹으려고 이제 꺼내놨습니다. 꺼내놓고 행동대장이 그 아이스크림 보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안다. 너는 그 투게더 더 좋아하는 거 아는데 그냥 네 취향 말고 내 취향으로 샀다고. 너 먹기 싫으면은 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 그냥 먹을란다. 너 내버려 두고 하니까 막 그런 마음에 더 애가 더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싫어는 하는데 본인 빼고 먹는다는 그 말에 지기 싫어서 먹겠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 아이는 또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갈라 먹었는데 아까 그 행동대장이 샌드위치를 먹다가 그 잼을 굉장히 듬뿍 발라 먹어서 그 단맛이 아직 입에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달잖아요. 그래서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요 하더라고요.
그래 그만 먹어라. 네가 그래도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인데 이렇게 먹은 것만으로도 많이 먹었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남은 아이스크림 제가 좀 듬뿍듬뿍 먹었죠. 친구들이 좀 잘 안 먹는 느낌이라서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음,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음, 이제 뭐 어떤 활동을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핸드벨 활동도 했죠. 핸드벨을 저번에 그 행동대장이랑 둘이 했을 때 힘들었는데 이제 친구가 한 명 끼어서 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도 한 사람의 몫이 더 필요하긴 한데 저희 아이가 도와주지 않아서 세 명으로 두 개는 제외하고 이렇게 한 사람씩 두 개씩 잡아서 연주를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이제 소리가 점점점 격해지니 2층에 아줌마가 좀 듣지 않을까, 옆집에 사장님이 듣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아이가 막 하다가 장난 삼아서 그 2배속으로 이제 연주곡을 튼 거죠. 2배속 뭐 더 빠른 그런 템포로 하면서 막 장난식으로 막 핸드벨을 하는데 와 정말 이 사무실이 떠나가라 핸드벨을 울렸습니다. 걱정이 많이 됐죠. 너무 웃기기는 웃긴데 그리고 나서 퍼즐 맞추기 이것도 이제 제가 저희 장애인 발달센터에서 하는 활동이었는데 할 게 없냐고 물어보길래 그럼 퍼즐 맞추기 하자 하면서 제가 먼저 시범을 보였죠. 프린터를 하고 그것을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서 이렇게 모양을 먼저 이렇게 그 A4용지에다가 그려주고 이제 그 모양대로 맞춰도 되고 아니면 그림을 유추해서 맞춰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쉽다면서 막 하길래 본인도 이제 문제를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림, 정말 아이콘들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그림을 채택을 해서 프린트를 해서 이제 오리기를 했습니다. 프린터를 하는데 행동대장이 조금 이렇게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늘리는 걸 좀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늘리는 거랑 그리고 눌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작아진 그런 그림을 한 장 한 장씩 뽑는데 어차피 한 장 뽑고 한 장 뽑을 거 그림 두 개를 해서 한 번에 뽑으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행동대장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 좀 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간섭을 하니까 좀 맞는 말이긴 한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그런 집념이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렇게 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모 말 들어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본인의 이제 자존심이 또 건드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요 상태로 네가 해 하면서 이제 뒤로 제가 물러나게 됐죠. 그래서 만약 그 친구가 이제 정말로 뭐 순종이라면 순종을 해서 기술을 좀 배웠으면은 뭐 배울 때는 너무 힘들지만 본인의 이제 그 기술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것을 한번 배워놓으면 자유롭게 이제 뭐 그림도 줄였다가 이렇게 그림을 합쳐서도 뽑을 수 있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좀 포기를 했다는 게 조금 아쉬웠고 나도 좀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일을 순종을 하라는 것을 제 생각대로 이제 한다고 그 길은 힘들다고 미리 이제 포기를 하면 그 하나님께서 더 풍부히 주시는 은혜를
제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셨을 텐데 네가 조금만 더 순종을 했으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지금도 많이 누리고 있지만 훨씬 더 풍부할 수도 있을 텐데 아직 제가 나약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다려 주시는구나. 나의 모습을 아니까. 그런 생각이 좀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순간에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열심히 이제 퍼즐을 맞췄는데 이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흰 바탕을 이렇게 자르면은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림을 이렇게 잘라서 그림의 힌트를 보고 맞출 수 있도록 좀 우리 양심은 좀 갖자 하면서 했는데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 보니까 정말 그 퍼즐 조각을 정말 손톱만큼 이렇게 자를 때도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일단 뭐 그렇게 재밌게 보냈는데 이게 점점 할수록 짜증이 나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한 친구가 이제 좀 열이 이렇게 좀 받은 거죠. 받아서 뭐 이렇게 열이 받으면 뭐 이거 행동 뭐 말적으로도 막 이게 막 오만 말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순간에 좀 내가 견뎌야 할, 인내해야 할 그런 언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나보고 한 말인데 제가 대꾸를 하지 않았죠. 대꾸를 하지 않고 이 순간은 견뎌야 되는 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들었는데 뭐 교재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시험도 있고 훈련도 있고 인내도 있는 거니까 그때 이렇게 뭔가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하면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때는 좀 참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좀 이런 모습이 좀 굉장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뭐 이 사무실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바닥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붙여놔도 이거는 뭐 내가 원하는 거지. 그냥 오시는 건 손님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보면 굉장히 좀 신발 갈아 신는 것도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붙여만 놓자. 너무 아이들한테 뭐 신발 벗어라, 실내 갈아 신으라 말하지 말자. 신발 신어도 그냥 그러니 하고 청소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붙여놨던 건데 그 행동 대장이 그래도 본인은 좀 이렇게 지키고 있었나 봐요. 실내화 신고. 그런데 이제 그 한 친구가 그 친구도 굉장히 실내화를 잘 갈아 신었는데 그날은 까먹었나 봐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돌아다니니 야 너 여기 실내화 왜 안 갈아 신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지적을 해서 야 여기 더러워져 실내화 갈아 신어 하는 것보다 일단은 그 안내문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 놀러 오는 친구들이 서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왜 그랬니 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모습이 정말 나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미리 정해놓은 그런 안내문을 보고 너희들이 이제 서로 보완을 해주는 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구나를 좀 생각을 했었고 교회도 똑같잖아요. 교회도 율법이 항상 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세속적인 게 물들고 그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나쁜 건지 아닌 건지 분간도 안 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 너희 그러지 마라 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다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율법을 알고 있으니 잠시 이렇게 망각했다 뿐이지 알고 있으니 생각나는 사람들이 뭔가 심령이 건드려지는 사람들이 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뭐 서로 기분도 상할
그런 순간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이 있어야 또 이렇게 고쳐짐과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교회에는 시험이 있구나. 항상 그 외부의 시험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구나. 정말 깨끗한 교회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라고, 고쳐나가라고 율법과 성경책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날 뭐 소소한 그런 뭐 일이었겠지만, 뭐 신뢰가 바라시는 그런 일이었겠지만,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서로 도와가면서 보완하는 모습이 참 기특해 보였습니다. 굉장히. 그날 너무나 이제 제가 이제 그 행동대장과 그 친구를 너무나 이제 좋게 본 거죠. 본 거라서, 제가 좀 이렇게 뭐, 교회도 수련회가 있듯이, 저는 이 사무실 운영하지만 뭐, 딱히 뭐, 예배 수련회 이런 거는 없잖아요. 제가 뭐,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교회 형식으로 하라면 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단합회 같은 그런 느낌의 좀 이벤트를 하면 어떻겠냐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뭔가 그 대상의 범위가 커지면 또 이거 사람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하게 하자는 생각에 그 친구 행동대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 혹시 아이스링크 타는 거 좋아해? 하니까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아이스링크장 갈 건데 혹시 갈래? 하니까 막 바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 아이스링크 좋아하니? 갈래? 하니까 조금 생각해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반응이 완전 다르다.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더치페이인데 그래도 이제 뭐 어린 친구들이라 보니 뭐 어른처럼 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용돈도 조금 받겠고 하니 너희들이 일단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용돈을 뭐 좀 챙겨라. 왜냐면 거기 가면 입장료라든지 뭐 간식도 먹어야 되고 라면도 먹어야 되고 그런 걸 염두해야 된다. 그리고 뭐 버스도 타야 되고 교통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너무 뭐 세세한 것까지는 너희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너희 몫을 좀 챙겨서 와라 이렇게 좀 당부를 했죠. 그랬더니 행동대장도 잘 알아듣더라고요. 잘 알아듣고 그리고 뭐 몇 시에 만날 건지 뭐 그런 고민들을 막 그날 막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는 데려올 건지 다른 친구 데려오면 너무나 좋죠. 그래서 제가 그날 스터디 쉼터 할 때 좀 제가 부르고 싶은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이 근처에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예수님 믿다 저도 믿으려고 했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를 좀 부르려고 이제 제가 연락을 했는데 PC방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이 친구 오기를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뭐 아직 그 때가 아니니까 거절한다는 것을 전 당연하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또 거절당하니까 기분이 나쁘네요. 그 친구한테 거절을 좀 많이 당했죠. 그래도 이제 좀 다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가는 그 아이스링크장 그 친구를 좀 데려가고 싶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아이랑 동급생이고 그 어린 친구가 있는데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계속 그 친구를 거론하니까 그 어린 친구들도 그 친구는 데려갈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안 갈 가능성이 많다 했을 때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구 많이 오면은 또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뭐 그 상황에 뭐 어떻게 대처를 하겠지만 일단은 뭐 중요한 너희들이라도 꼭 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았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행동대장이. 제가 괜히 기대를 하지 말라고 웬만하면은 뭐 일로도 3일 전 이렇게 좀 통보를 하는데 뭐 이제 그랬던 적이 없잖아요. 그랬던 적이 없었고 정말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누구도 아닌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뭐 미리 한 번쯤은 통보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너무 기대를 해서 그 다음 날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몇 시에 만나기로 했죠? 그래서 카톡으로 연락 오고. 저희 아이가 뭐 요즘에도 센터를 고분고분 가지 않고 엄마가 센터 안까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같이 인사를 하고 이제 들어갈 작정이고 올 때도 이제 스스로 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애를 먹이는 거죠. 그래서 매번 뭐 원장님 연락 오실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센터 가는 거 포기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뭐 아이가 조금 많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굳이 억지로 보내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억지로 보내려고 했던 게 더 화근이 돼서 저도 거기에 이제 손을 놓고 갈 의지가 있으면 보내고 갈 의지가 없으면 때에 따라서 원장님께 이제 못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다 보니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해졌고 이제 제가 완전히 동행을 하는 거죠. 아 이제 뭐 아이를 혼자 보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때는 아이가 정말 엄마에게 의지하는 때이기 때문에 센터까지 입구까지 가서 선생님께 인사하고 아이를 건네고 또 데리고 가고 인사하고 그렇게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제가 이제 6월달 7월달 서류 6월달 서류 수정하고 그걸 다시 이제 철을 해야 되는 거죠. 철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 출근 기록부도 이제 작성을 해야 돼서 월요일 날은 좀 제가 일을 하고 마치고 이제 그 작업을 하려니 선생님들이 너무 칼퇴를 해서 도저히 혼자 남아서 해서 이제 문을 닫고 나갈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제 일 끝나고 할 게 아니다 싶어서 시간을 좀 굉장히 일찍 잡았죠. 시간을 제가 1시간 반 정도 일찍을 갔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오버해서 안 가도 되는데 뭔가 뭐 1시간 안 되는 시간에 가서 막 촉박하게 막 시간 모자라게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더 일찍 출근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 뜨거운 땡볕에 이제 아이를 센터에 보내고 데려오고 온다는 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뭐 여전히 화를 많이 냈었고, 또 얘가 더 화나게 하는 게 밥을 좀 공짜로 주면은 밥을 먹고 와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와서 집에 와서 뭐 라면 끓여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를 애태웁니다. 그리고 꼭 제가 일을 하러 가기 얼마 안 돼서 밥상을 차려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는 정말 이런 거 싫다. 미리 네가 밥을 먹고 아니면은 그 센터에서 먹고 오든지 꼭 이렇게 엄마가 굉장히 직장 때문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네가 엄마한테 발목 붙잡고 밥 차려달라고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그래서 막 그날도 막 엄청나게 막 화를 냈습니다. 화를 막 낼 대로 막 다 내고 그렇게 이제 직장을 향했죠. 직장을 향했는데 정말 그런 제 자신도 싫더라고요. 아이에게는 너무 만만하니까 화를 내고 또 바깥에 가면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게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도 선생님들한테 친절하게 인사하고 보는 아이한테도 막 해맑게 웃어주고 양말도 몇 번이나 갈아 신겨주고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를 그 하루에 화가 날 그 수치가 있는데 그것을 모든 것을 아이에게 다 드러내고 그렇게 이제 바깥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그 제가 보는 아이한테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아들에게 화를 너무 많이 내고 와서 그런지 여기 있으면은 화가 나지 않아 하면서 그 말을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이유긴 한데 그게 나는 너무 안타깝다. 남에게는 좀 못되게 하고 약간 못되게 하고 가족에게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가족에게 너무 막 만만하게 대하고 남에게는 너무 잘하고 이게 밸런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한탄의 말을 그날 그 제가 돌보는 그 학생에게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너무 저희 아들에게 화를 내고 오니 여기서는 화가 안 나네. 나지 않아. 몇 번이고 양말을 신겨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그 아이가 들었을지는 이해를 하지는 못했겠죠. 제가 아이한테 화를 냈을 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희 어머니도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화를 이렇게 내시지를 않는 거죠. 그래도 이제 제 마음을 굉장히 읽어주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그 서류 낸다고 그렇게 이제 늦게까지 하고 이제 오늘도 출근도 일찍 해야 되는데 네가 맨날 발목 잡으면서 라면 끓여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느 누가 좋겠니 하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옆에서 계속 그래 하면서 이렇게 말을 저의 하소연을 받아주면은 제가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어머니를 사용하면서 제 감정을 내리고 계시구나를 알게 되면 못 이기는 척 이제 제가 화를 푸는 거죠. 그리고는 어머니한테 엄마 진짜 고맙다. 아까 내가 진짜 내 마음대로
내가 감정을 추스리기가 어렵더라. 그때 엄마가 같이 화를 안 내고 계속 내 말을 들어주고 응 맞다 맞다 수긍해주고 하니까 내가 진짜 그때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엄마한테 좀 고맙다는 그런 어, 얘기를 했고, 어머니도 피자 똑같다 하더라고요. 제가 없으면 이제 어머니는, 저는 이제 돈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 어머니 돈을 받지 않고 저희 애를 봐주는 일이잖아요. 하면은 막 밥을 먹이다가도 말을 안 들으면 막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죠. 나오다가도 또 깨닫고 회개하고 하면은 또 완전히 뭐 이렇게 왕을 받들듯이 잡수세요. 어, 손자 잡수세요 이렇게 나오고, 또 애먹이면 이상한 말들이 막 입에서 나왔다가 또 깨닫고 잡수세요. 맛있게 잡수세요 이렇게 말이 나온다면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다를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뭐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지, 우리가 뭐 남이 뭐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처지가 아닌 것 같다. 나조차도 그렇다 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서로. 그날 저녁에 이제 어머니께서 맛있는 그 떡갈비를 그 냉동 떡갈비를 사오셔서 굉장히 맛있게 구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저랑 막 맛있게 많이 먹었더니 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이거 분명 화장실을 갈 배인데 신호가 그렇게 오진 않는 거예요. 막 속에서만 막 구룩구룩거리고 너무 불편했는데, 새벽 기도를 어머니랑 가게 됐는데, 요즘에는 스가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하나님은 금식보다는 청종을 원하신다라는 그런 장이어서 그것을 이제 제가, 어머니가 항상 좀 지각을 하시는 것 같길래 제가 이제 교회에 도착하면은 말씀을 이미 다 읽고 바로 설교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놓치기 싫어서 제가 일부러 지각은 하지만 그 시간에 제가 성경책을 좀 봤죠. 보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나는 한번 읽었으니까 이제 말씀을 놓치지 않을 것 같다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탁 갔었는데,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됐죠. 성전을 이제 재건축하려고, 성전을 이제 무너진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부름받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70년 동안 뭐 다섯째 달 뭐 그렇게 이제 금식을 해 왔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올리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제 나에게 한 금식이었냐, 나를 향해서 한 금식이었냐, 다 너희를 위한 거 아니었냐 하면서 제목이 금식보다는 청정을 원하신다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금식을 싫어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왜냐면은 율법이었고 뭔가 시작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다는 그 마음에서 이제 시작된 행위였으니까 금식을 싫어하는 것이 아닌데 이게 자꾸 변질이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근심이 아니었냐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을 설교하는데, 이제 정말로 그 본론으로 들어가시라고 목사님께서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하면서 막 이제 제가 막 갈급했던 그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 어제 저녁에 정말 그 떡갈비를 너무 맛있게 먹은 바람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뭐 설교 방해하는 것처럼 일부러 딱 그 본론에 맞춰서 자리 일어나기는 싫은데 제 꼴을 보아하니 못 버티겠는 거예요. 한 반은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 1 조금 넘게는 이제 설교가 남았었죠. 그 순간을 못 참아서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화장실로 가서 정말 후련하게 볼일을 보니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마무리하고 설교 듣고 싶은데 제 마음은 그런데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바로 주기도문을 하시길래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고 나왔죠. 그래도 뭐 어머니가 열심히 이제 받아 적으시니까 엄마 진짜 중요한 타이밍에 내가 배가 아파서 못 듣겠더라. 배가 아픈데 말씀이 안 들리더라.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께서 들으신 설교를 적어놨다면서 저에게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아침이 이제 화요일이었는데 어제 너무 힘들었다. 미리 뭐 1시간 반 전에 직장 가서 그렇게 오랫도록 직장에 있고 서류 처리하면서 힘들었는데 그게 또 뭐 제가 뭐 다 된 줄 알고 교만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고난으로서 제가 놓쳤던 부분을 이제 드러냄으로써 서류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되고 뭐 정말 하기 싫었는데 또 서류는 이 센터에는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그냥 아니란 마음으로 도 서류를 보관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해준 그분에게도 감사하고 뭐 힘은 들었지만 그 커피 한 잔 의지해서 이렇게 서류를 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또 이런 또 일을 주셔서 그냥 감사하면 버릴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하고 화요일이 되니 오늘은 이제 뭐 미리 가서 일을 안 해도 된다 어제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깊었고 좀 여유를 부리고 싶었어요. 일부러 사무실도 안 오고 그냥 좀 아이 센터 가는데 좀 화 안 내고 좀 마음의 여유를 좀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센터에 가서 이제 바로 센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좀 기다려줬는데도 아이가 계속적으로 이제 공부하기 싫다면서 막 들어가기 싫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하는 데까지 했는데 안 되는데 뭐 어쩌겠어 하면서 그래 집에 가자 하면서 선생님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그 입구에서 계속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네가 가기 싫은데 어떻게 내가 억지로 밀어넣겠니 하면서 집에 가 그냥 하면서 집에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 선생님께는 컨디션 받아주지 않아서 오늘은 안 보낼게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보아하니 저번 주에도 수요일날 한번 그런 일 때문에 보내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도 또 아이가 가기 싫어해서 보내지 않으니까
네가 연약한 건 내가 알겠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은 이거는 아예 원에 가기 싫어하는 거다.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좀 얘기를 했더니 네가 생각해도 좀 반복적으로 쉬는 것 같지 않니? 하니까 본인이 웃더라고요. 어쨌든 아이를 집에 데리고 오고 그래도 이제 센터에서 하지 못했던 공부를 책상을 펴놓고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공부하고 저도 저 나름대로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해서 그렇게 오전을 좀 알차게 보냈습니다. 센터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뭐 센터에 의지하는 것보다 가끔씩은 뭐 가정학습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 편견을 좀 깨지를 못했던 거죠. 그냥 무조건 센터에 보내야지만 이게 다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센터에 보내는 게 마땅하겠지만 또 때로는 또 집에서 가정학습하는 것도 아이한테 나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그래서 서로가 만족하게끔 그렇게 공부를 좀 했었고 밥도 뭐 좀 천천히 먹고 이제 아이가 공부도 했으니까 뭐 또 노래 부르고 싶다고 하니까 노래방 폰으로 해주는 거 그거 좀 놀아주자. 그리고 이제 나 낮잠 좀 자고 직장 출근하자. 이렇게 이제 제가 계획을 짜고 있었죠. 정말 완벽했던 계획이었어요. 느긋하게 갈 수 있었던 계획이라서. 그랬더니 뭐 저는 이제 점심 때 컵라면을 먹었는데 아이도 빨리 컵라면 먹으라고 하니까 때 맞춰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는 지나가면 끝이다. 기차 놓쳤는데 바로 기차 또 다음 기차 태워줄 수가 없다. 너도 한참 기다려야 된다. 네가 바로 실행에 못 옮긴 그 시간만큼 너도 기다려야지 밥 먹을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제가 가르쳤죠. 가르치고 나서 좀 뜸을 들이고 그래도 라면을 먹더라고요. 그때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행동대장이 자기 친구랑 같이 그 분수 물놀이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에 가서 좀 이렇게 좀 머리 말리고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 물놀이 뭐 이모 몰래 갈 수도 있지. 몰래가 아니고 너희 가고 싶은 거니까 가는 거지만 그리고 뭐 물놀이장이랑 저희 사무실이랑 가까워서 당연히 이제 머리를 이제 뭐 이렇게 말리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었겠죠. 그런 생각은 알겠지만 이모가 지금 아이 라면 먹고 있고 그리고 같이 이제 노래 불러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낮잠도 좀 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게 순종일 것 같긴 한데 도저히 이게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거절을 했죠. 미안하다. 내가 못 갈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너희 비 오는데 물놀이 했냐 하니까 물놀이 하고 있다고 지금 비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책임이 이제 어른에게 전가가 된 거죠. 어떻게 뭐 연락을 안 하면 제가 책임이 되지 않는 건데 이제 연락을 받았으니까 저에게 이제 전가가 되는 거죠. 그냥 거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뭐 옷 갈아입던지 해라. 그렇게 뭐 듣기 싫은 소리를 그 친구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는데 이제 몇 번 갈구를 했습니다. 저에게 그냥 바로 오면 안 되겠냐고, 몇 시에 이제 일 가시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길래 시간은 몇 시에 간다 가지만 이모도 좀 준비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아이와 약속해서 이제 놀아주겠다는 것도 있었고 뭐 당연히 순종하면 이제 저희 아이 계획을 이제 무마하는 거죠. 무마하고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말 사랑이랑 율법 사이에 갈등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래도 도저히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안 되겠다고 이번만은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아이가 이제 어디가 화장실이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우리 예전에 놀았던 곳에서 이렇게 이제 어느 편에 있다, 그리고 뭐 지나가는 할머니한테 물어봐라 하면서 그렇게 설득을 했었고, 아이가 이제 새로운 친구랑 그 행동대장이 새로운 친구랑 이제 수영을 하고 있으니, 수영이 아니라 물놀이를 했어서 분명 이제 그날 이모 사무실에 와서 이모랑 좀 교류도 하고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못하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해도 될 약속을 그 친구가 그날 이제 거절도 당했고, 뭔가 새로운 친구랑의 이제 교제를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거절을 했으니 너무 아쉬워서 저보고 물놀이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 이날 괜찮을 것 같다. 목요일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뭐 약속을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은 토요일 날 아이스링크장을 갈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 전날에 이렇게 힘을 안 빼도 되는 거죠. 조금 거절을 했어도 됐는데, 이 친구가 지금 좀 뭔가 거절 당했는 거를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요일날 약속을 잡게 됐고, 또 목요일날 보니까 비가 딱 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로 다시 잡아야 되나 싶어서 그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됐었죠. 일단은 연락을 할 테니 대기를 해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물놀이 날을 약속을 했었고, 일단 전화를 끊은 상태고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것을 해야 되는지. 갑자기 긍휼의 마음이 나와서 그냥 아이 뭐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드릴 거 다 포기하고 이제 그 아이한테 달려가야 되는 건지, 거절은 했지만 다시 된다고 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해야 할 일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제 아이에게 노래방 같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낮잠 자는 것이고 하니 일단은 진행해보자 싶어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순종하라는 건 알겠는데 제가 이제 짜여놓은 그 계획, 율법도 중요합니다. 저는 지혜가 없으니 이게 맞다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다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율법보다 사랑이 좀 더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왕 제가 이제 제 계획대로 밀고 나가려고 했던 거면 흔들리지 말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를 하자. 그 아이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은 그 아이들을 케어한다는 것에 포기를 하고, 사랑을 버리며 엄청나게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양심이 엄청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마음을 먹었으니 율법을 지키려면 정말 뭐 없어야 되겠죠. 피도 눈물도 없어야지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나 죄인인 줄 안다. 사랑을 못 실천할 줄 알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말자. 내가 가고자 한 율법이면 가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아이에게도 노래도 부르자 하면서 아이에게 같이 이제 시간을 보냈죠. 아이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어머니께서 넌지시 얘들한테 한번 전화해보지 하면서 집에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런데 이제 괜히 제가 마음을 잡았는데 괜히 또 아이들한테 전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연락을 하면 아이들이 마음도 흔들릴 것 같고 저도 마음이 같이 흔들릴 것 같아서 어머니의 그런 말은 그냥
묻어뒀죠. 묻어두고 괜히 마음 흔들릴 것 같아서 그냥 제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직장에 이제 가려고 버스를 탈 때쯤에 한번 연락을 해봤죠. 카톡을 주니 그래도 뭐 집에 잘 들어갔냐 이렇게 물어보니 네 대답은 잘 하더라고요. 분명 자비, 긍휼 이런 단어에서 보았을 때 무조건적인 행동적인 순종도 그 사람을 정말 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지만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써 그 사람이 좀 마음이 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도 그것도 이제 자비와 긍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우리가 이제 행동적으로 해서 순종을 해서 사랑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때로는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친구가 좀 어찌 보면 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을 좀 재정비하면서 거절이 나쁜 것도 아니구나. 분명 뭐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봤을 때는 정말 제가 잘못한 인간이고 또 아이들 뭐 비 올 때 물놀이 했는데 감기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조금은 좀 본인들의 그런 단도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좀 이렇게 선뜻 순종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았죠. 어쨌든 마음에 엄청 걸렸었습니다. 걸렸었고 참 정말 순종의 그런 순간의 갈등은 정말 어렵다.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을 또 한 번 또 생각하게 됐네요. 이제 좀 여름 방학도 이제 지났고 이제 직장에서 어찌 보면 이제 2학기의 시작이잖아요. 시작이라서 정말 1학기 때는 정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제가 보는 학생의 할머니에게 아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하면서 제가 이제 거진 뭐 계속적으로 이제 소통을 제가 시동을 걸었죠. 그래서 뭐 동영상도 이렇게 찍어서 보내드리고 하면서 이제 그 할머니에게 이제 복음도 전하게 됐고 복음에 그런 염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할머니께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열어주셔서 소통을 이제 뭐 형식적이라든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처럼. 그런데 이제 2학기가 되니까 내가 좀 너무 오지랖을 떨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안 하다가 뭐 특정한 날에만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내가 너무 뭐 일주일마다 귀찮게 딱 그 월요일만 되면은 뭐 얘기를 시동을 거니까 저도 솔직히 그게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에 대한 동태를 이제 보고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 이걸 좀 내려놓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꼭 그 사진을
할머니한테 보여드리려고 찍지 말자. 그냥 편하게 좀 수업을 하고 아이에게도 좀 너무 막 수업에 매달리게 하지 말자. 그냥 친구처럼 놀듯이 그렇게 수업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할머니께 뭐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제가 굳이 카톡 보내지 말자. 이런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수업을 진행했더니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편하게 진행을 하다가 이번 주는 그냥 넘겨보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할머니께 또 제가 대화를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안 보내려고 했는데 한번 나도 조금 뭐 내가 좀 칭찬받고 좀 제가 잘한다는 거를 확인받으려는 거 좀 내려놓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연락을 하게 되면서 최대한 이제 옛날에 장문으로 그렇게 이제 아이 있었던 것을 장문으로 보냈던 것을 최대한 줄여서 정말 간단명료하게 귀찮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보냈는데 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 것을 할머니께서 또 소소한 또 일상을 또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몇천보 이렇게 할머니 손에 의지해서 이렇게 산책을 했고 할머니가 팔이 너무 아파서 약도 지어 먹고 했더니 좀 나은 것 같아요 하면서 먼저 이렇게 소통을 걸어주니 할머니 참 예전에 정말 소통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내가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타이밍에 그래도 할머니께서 뭐 그런 관계를 잊지 않으시고 또 예전처럼 그렇게 소통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니 저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모습이 좀 좋더라고요. 좋고 또 아이고 할머니 하면서 정말 힘드셨겠고 그렇게 하시는 거 정말 그 손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고 제가 막 제 아이를 데리고 뭐 운동시키려고 막 했었다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아이한테 많이 짜증을 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면서 할머니 비 오는데 몸조리 잘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할머니께 톡을 드리니 할머니께서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도 그냥 형식적인 이런 센터에 있었던 일을 보내면 그냥 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할머니께서 선뜻 또 소소한 일상을 이렇게 또 공유해 주시니 저를 편하게 생각해 주시니 저의 마음도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하면서 이렇게 답장을 보냈죠. 마음이 뭐 따뜻할 뭐 그런 게 없었는데 또 할머니의 그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또 뭔가 그 하루의 일과를 정말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또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서 또 할머니께 또 감사함을 드리고 또 이런 감정을 또 느끼게 해준 또 하나님께 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집에 가니 또 어머니께서 또 맛있게 또 저녁을 차려주시고 너무 일하는 게 그 3시간이지만 저는 돈 받고 하는 3시간이지만
이상하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돈을 안 받고 하는 저희 아이를, 손주를 봐주시는 그런 일이지만 둘 다 보면 파김치가 됐습니다. 파김치가 됐는데 그래도 저에게 저녁을 이렇게 다 차려주시고, 제가 뭐 솔직히 뭐 사무실 와서 저녁을 먹어도 되는 거고 하지만 왠지 그냥 좀 도움을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막 맛있게 먹고, 예전에는 참 설거지도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마땅히 저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니 마땅히 설거지는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사무실에 갈 일이 있었는데 좀 뜸을 들였죠. 뭐 밥도 일찍 얻어 먹었겠다, 시간이 남았으니 아이 좀 목욕시키고 좀 아이 공부도 좀 시키고 하려고 좀 뜸을 좀 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금방 가지 않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는데 저희 이제 삼촌이었어요. 외삼촌인데, 외삼촌이 이제 불교에 이제 도를 공부하시는 분이시고, 저희 옛날에 미용실 할 때 머리도 많이 자르고 오셨는데 뭐 무난한 관계였습니다. 뭐 삼촌이 뭐 어려운 일 부탁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도와드리고 했었었는데, 뭐 너무나 저에 대한 소통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키면 너는 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좀 가지고 계셔서 제가 한날 그런 잔소리가 너무나 저에게는 못 견디는 거죠. 아니 뭐 그러니까 삼촌의 그 누나를 챙기는 거죠. 제가 딸이니까 어머니를 잘 이렇게 보살펴 드려야 되는데 뭐 일 핑계로 뭔가 병원도 데려가지 않고 뭐 삼촌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 너는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멍청하게 막 그렇게 있냐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제가 막 기분이 완전 나빴어요. 이제껏 참고 있었는데 삼촌의 잔소리 다 맞겠지만 내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 갖고 막 사람이 멍청하니 뭐 그런 식으로 왜 해야 할 거를 안 하니 막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니 막 거기에 대한 앙금을 갖고 있다가 그냥 막 터트렸습니다. 터트려서 막 무섭게 막 삼촌한테 얘기를 하니 삼촌께서 너무나 놀라셔갖고 막 웃으면서 그 분위기를 마무리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하시고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낸 거는 그 순간이었고, 그냥 제가 못하는 모습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의 부족한 모습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나의 누나한테도 잘해야 되고 내가 시키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그런 기대치가 너무 커 버리셔서 제가 기대치를 완전 다운시켰죠. 그랬더니 삼촌이 저를 엄청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삼촌이 불교시고 저는 기독교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불교는 너무 이렇게 배척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너는 너의 신앙을 지켜라, 나는 뭐 불교의 도를 지킬게 하면서 인정은 해주시는데, 이제 제가 한번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랑 교류를 안 하시려고 좀 작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껏 뭐 밥 같이 먹자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거절을 하시다가 이제 점점 이제 뭐 연락할 거리가 없어진 거죠. 없어지셔서 좀 한동안 소통이 너무나 없었죠. 없어서 명절 때도 가시면은 제가 뭐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삼촌이 오셨을 때 제가 없더라고요. 없어서 그냥 얼굴도 뭐 좀 많이 못 본 상태고 했어서 저도 포기를 했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뭐 가서 웃고 기분 맞춰드리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교제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관계를 맺으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본인의 길을 가겠다면 제가 뭐 부여잡고 하하호호 웃고 기분 맞춰드리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진의 포기 상태죠. 아, 삼촌은 삼촌의 길을 가는구나. 구원이 멀어졌구나. 안타깝지만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런 것을 이해를 못했죠. 내 형제인데 아무리 이제 예수를 거부하지만 어떻게 내버려 두냐. 네가 너무하다. 네가 친구를 버리고 네가 뭐 친척과의 관계를 끊고 네가 너무한 거다 하면서 제가 핍박을 좀 받았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보려고 저녁에 그렇게 이제 저녁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경책을 폈는데 순간에 좀 이런 상상이 갔었어요. 어떤 상상이었었냐면 저희 아이가 이렇게 지금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고 하나님의 고난에 의해서 움직이는 저희 아이고 전데 이렇게 개고생을 하다가 우상을 버리지 못해서 마지막에는 그 수월에 갇히게 돼버린 거죠. 수월에 갇혔는데 엄마를 찾는 거죠. 저희 아이가 그 전에 고난 당했을 때도 뭐 비명 소리 같은 소리를 냈었던 적이 있었죠. 엄마와의 갈등에서. 그 비명 소리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정말 일상이 정말 평범한 아이들처럼 오락도 하고 뭐 상도 받고 어머니한테 칭찬도 받고 뭐 놀러도 막 다니고 막 이런 일상을 보내지 못하는 그 아이가 그렇게 이제 지금 세상에서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수월로 가버린 거죠. 우상을 보기 못해서. 그런데 거기 갇혀서 이제 엄마를 찾는 거죠. 엄마를 찾으면서 그 제가 들었었던 비명 소리를 막 내는데 깜깜한 거예요. 엄마도 없고. 그런데 저는 이제 천국에서 그 아이를 보지도 못하는데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아이가 엄마를 찾아도 엄마가 없고 무조건 엄마를 봐야 해결이 될 아이의 갈급한 심령인데 엄마가 없는 데서 막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수월의 장면을 제가 천국에서 상상을 하면서 아이를 생각하니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지옥을 갔었으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할 텐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세상에서 남들과 같지 않게 이렇게 평범한 아이로 자라지 못했던 우리는 눈물밖에 없었던 이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 수월에 보내시며 너무나 그 아이의 인생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천국에서 그 지옥으로 내려가서 아이를 도와주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정말 천국 포기하고 제가 이렇게 바꾸기도 그런 거예요. 그 수호를 너무 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 성경을 보기 전에 그 상상이 딱 되는데 웬만하면 예레미야 말씀은 제가 놓치기 싫어서 집중을 좀 하는데 그 상상을 딱 생각을 하고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글자가. 그래서 그 상상이 엄청 제 가슴 속에 좀 많이 새겨졌고 정말로 천국에 못 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너무나 많은데 다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수월에 갈 것도 모르면서 이 살아있는 이 자체가 다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뭐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수월로 갈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것이라고는 정말 보이는 선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곁에 있을 때 좋은 말 해주고 그냥 악을 끼치지 않는 그것이 이제 그 수월에 가실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이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 뭐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배척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내가 너무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맞지 않는다면 뭐 제가 저버린 친구들도 다시 소환시켜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제가 틀렸다면. 그런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마음이 들었을 때는 저희 이제 집에 맞은편에 불교 신자 할머니가 사시는데 정말 저는 웬만하면 인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수월이라면 최소한의 선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난 인사는 아니었지만 뭐 이렇게 꾸벅꾸벅 거렸긴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게 맞나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저만의 판단을 한 거죠. 했는데 그래도 뭐 내가 싫어서 간 사람은 부여잡고 내가 뭐 웃고 그 사람 기분 맞춰서 즐겨주고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지 하는 것이지 내 주위에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이미 마음이 떠나간 사람들은 내가 굳이 연락을 해서 다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었었는데 그날 이제 화요일날 이제 직장에 갔다가 어머니 밥을 맛있게 얻어먹고 좀 뜸을 들였죠. 뜸을 들였는데 삼촌께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연락이 오셔서 삼촌이 뭐 굉장히 좀 아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삼촌도 이제 좀 뭔가 때가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제 뭐 소통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만 있었는데 그날 전화가 와서 이제 어머니랑 얘기하다가 저에게 수화기를 건네줘야 할 상황이 왔었어요. 제 어머니가 이제 혈압이 높으셔서 어떤 뭐 혈당 이런 거에 좋은 쌀을 제가 한번 선물을 해드렸는데 그게 무엇냐고 삼촌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수화기를 넘길 수밖에 없었고 그냥 뭐 태연하게 그렇게 저에게 물어봤죠. 그래서 저도 태연하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런 쌀이에요. 뭐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요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 이왕 이렇게 수학에 넘겨받은 거 뭐 이런 일 아니면 제가 굳이 연락할 필요도 없고 그럴 텐데 또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 보면 또 뭔가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넘겨받았었고 삼촌 아프셨다면서 이렇게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니 삼촌이 자꾸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길래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열도 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사람 만나서 짜증도 나고 막 몸이 만신창이었다. 그래서 병원 가보니 뭔가 박터균? 네, 뭔가 이상이 생겨서 소화도 안 되고 뭐 급격하게 뭔가 몸이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내과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뭐 요즘에 지금 검사도 받고 있고 막 하신다고 하시길래
삼촌이 이제 돌을 쌓지만은 엄청나게 이제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고 막 음식 같은 거 가리면서 굉장히 음식에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잘 하고 계셨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병은 정말 잘 해도 이게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놓친 부분에서 병이 커진 거죠. 그래서 막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머리에 있는 지식을 막 동원해서 막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말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의 폭포수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겠습니까? 이 말 소리를 좀 줄여주시고 줄여주셔야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하지. 너무나 말이 너무 많아서 듣기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본인의 그런 말을 다 해야지 그 뭔가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들었죠. 듣기만 했죠. 수동적으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의료의 지식을 저에게 막 공부했던 것을 막 얘기를 하고 아는 것을 다 얘기를 해봤자 지금 검사를 기다리고 있고 그 검사가 좀 안 좋은 뭐 그런 결과가 나오면 더 검사가 진행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일단 제가 시간을 봤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삼촌은 한번 전화 받으면 전화 안 끊는 성격인데 적정 시간이 되면 내가 말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이제 하신 거죠. 하셨을 때 제가 얘기를 했죠. 삼촌 몸 잘 회복되길 바라고 제가 기도 드릴게요 하는데 삼촌이 막 뭐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에게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하나님한테 돌아오셔야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질 끌었습니다. 질질 끌었더니 삼촌께서 듣더니 기도하지 말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면서 그런 거 다 집착이고 고통이다.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그거 다 집착이다. 집착이고 관심이고 간섭이다. 고통스럽다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의 도를 쌓을 것이니 내가 이래봬도 지금 보살이 되려고 이름을 남기려고 지금 수양하고 있다. 지금 이래 보여도 나중에는 이름을 날릴 것이다 라면서 본인의 수양을 잘하고 있으니 너도 뭐 기도 같은 거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수양을 해라. 수양을 하다 보면 성령이 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이라는 것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좀 무모하다는 식으로 그건 본인의 욕심을 위한 기도기 때문에 집착이고 고통이다.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어떠한 기도든 들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삼촌이 그거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삼촌이 인간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게 뭐 틀린 기도냐. 건강하셔야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이제 저보고 기도하지 말고 본인 수양을 계속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자기도 이제 본인 수양을 할 테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자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 존재 자체가 삼촌에게는 지금 부담이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인간적으로서는 이렇게 마찰을 해도 되지만 하나님을 끼고서는 본인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부담스러우니까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상이 너무 강한 거죠. 우리가 우상을 배척하듯이 그 삼촌의 우상도 예수를 배척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촌, 저는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래도 이게 중요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말이니까 내가 정말 집착하려면 삼촌한테 지금까지 계속 전화를 해서 교회 가시라, 예수 믿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아무 사람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수월에 대한 그런 상상 그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곳은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정말 중요한 말이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된다고 그말만 했습니다. 그 말만 하고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삼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삼촌이 잘 회복되기를 기도할게요. 안 그러고 삼촌이 회복되기를 바랄게요 하고 삼촌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렇게 어머니에게 수화기를 넘겼죠. 제가 염려를 좀 하고 있었죠. 삼촌이 너무 말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지식, 본인이 쌓았던 그런 지식 경험들 뭐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의학적으로는 뭐 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부연잡고 있지만 세상적인 지식은 다 찾아보시고 하시는 삼촌이시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물론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뭐 병이 나고 그런 건 아니죠. 믿는 사람들도 병이 나겠지만 병이 나고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이 땐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돌아오시라고. 그런데 엄청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을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가망이 없는 자 삼촌님이십니다. 저도 인연을 끊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 않는 것 같으시길래 저도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비한 마음을 주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모르쇠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전화 와서 저에게 또 이런 말이 나온 것도 하나님 기도하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삼촌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세요.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한없이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다는 것을 삼촌이 알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래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하면서 나는 할 일 했다 하면서 가방을 메고 이제 사무실로 오는 길에 또 우연찮게 그때 또 목사님을 만났어요. 마트 앞에서 목사님 정장을 이렇게 입고 걸어오시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부목사님이실까 하면서 얼굴 딱 봤는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묵념 아닌 묵념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저희 사무실에 놀러오는 그 불편하신 그 성도님 보면 그렇게 묵념을 했을까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정말 보이는 목사님 앞에서 다른 성도들과는 다르게 이래 또 묵념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좀 귀히 여기고 이렇게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목사님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 자주 보시고 하시니 지금 밥을 먹고 지금 그 쫄면을 먹고 들어간다고. 그리고 제가 교회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교회는 안 가고 쫄면 먹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빨리
좀 걸음을 옮기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좀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이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우 반가웠습니다 하면서 반가웠습니다 하면서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잠깐 봤었는데 뭔가 그 복음 제가 삼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좀 저에게 좀 뭔가 교제에 대한 기쁨을 잠깐 선물로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오늘 또 1시간 30분을 지났네요. 오늘은 좀 더 빨리 좀 끝내고 싶었는데 또 늦어지게 되었네요. 오늘 좀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햇빛이 비쳤으면 좋겠고 영상 찍을 때도 어린 친구가 이모 오늘 물놀이 해요 이렇게 답장을 줬는데 날씨가 좋아서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든 물놀이를 잘 했으면 좋겠고 그 아이에게 제가 못 줬던 긍휼 자비가 좀 베풀어지는 하루면 좋겠고 또 이번 주 금요일날 아이들이랑 같이 아이스링크장 가는 것 뭐 제 계획이라고 욕심 부리면 안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실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겸손한 마음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단합회 수련회는 아니지만 예배도 없지만 그런 단합회를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히 잘 성사하고 또 다음 주 드릴 말씀 있으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